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산 방식의 집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산 방식에 집중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생산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는 배치 생산 방식, 로트 생산 방식, 인라인화 생산 방식, 셀 생산 방식, 또는 동기화 생산 방식, 패턴 생산 방식, 간판 생산 방식, 도이다 생산 방식, 린 생산 방식, 컨베어 생산 방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죠. 안돈 생산 방식이라든지 레고 생산 방식,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 등등 이름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09년 11월부터 SPS 생산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 그 업종,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장 적합한 생산 형태, 생산 형태를 생산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나름대로의 생산 방식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에 있는 볼보 중공업, 또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 또 생산 삼성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등이 있겠죠. 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있죠. 포스코 나름대로 부르는 생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산 방식이 정해졌다 라고 하면 이 생산 방식을 어떤 회사에서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에 맞는 최적의 생산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전자업종, 또 화학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에 맞는 생산 방식은, 최적의 생산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추구했던 그 기업의 가장 최적의 생산 형태를 하나의 헌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로드맵, 하나의 법칙, 하나의 법규로 만들어서 그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산 방식 앞에는 어떤 호칭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생산 방식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혼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생산 방식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볼보 중장비가 되겠죠. 창원에 있는 볼보 중장비는 여기도 SPS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S는 Synchronized, 그래서 이제 동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원에 있는 볼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 생산 방식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 똑같이 SPS인데 앞에 S가 삼성이죠. 그래서 삼성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나름대로의 생산에 대한 고유한 철학,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SPS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SPS에 대한 철학과 사상, 그 과거 이근혜 정부터 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분들의 어떤 생산에 대한 철학, 사상 등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류는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짜야 된다.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비는 어떤 형태로 설비를 제작해야 된다. 등등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포스코도 있죠, 그죠? 포스코도 보시면 QSS라고 해서 과거로부터 이제 식스 시그마를 했었는데 이 앞에다가 퀵이라는 걸 이제 붙여가지고 퀵 식스 시그마, 이걸 하나의 또 포스코 나름대로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린 생산 방식,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요타 생산 방식이죠, 그죠?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린이 탄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린 생산 방식을 현대자동차의 기반적인 생산 방식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산 방식은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 고유한 생산 방식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물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레이아웃은 어떻게 가져간다. 설비는 자동화를 할 때는 자동화 컨셉은 어떻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구성할 때 특히 사람이 관련된 작업 라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겠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회사에 대한 고유한 생산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앞에 보시면 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핀이 있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세 가지 핀이 있습니다. 핀을 생산할 때 어떤 생산 라인 형태로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A 생산 라인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생산하는 게 더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1번, 이 제품을 생산을 A 라인에서 생산한다고 봅시다. 자, 여기 중간에 컨베어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1이라는 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철판을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철사도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베어 위에 올려놓으면 1번 작업자가 받아서 첫 번째 공정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뒷공정으로 쭉 흘러가고 여기서 핀 머리, 여기서 이제 핀 중간부 생산을 하겠죠. 설비에서 아마 찍어내겠죠. 그죠? 마지막에 와서 여기서 용접 같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컨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박스에 상차되는 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핀도 똑같이 여기 투입되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강판을 자르고 또 철사를 절단하고 머리부, 그 다음에 중간부 생산하고 또 뒤에 가서 용접해서
박스에 넣어서 다시 바데트에 올리고, 또 C라는 세 번째죠. 세 번째 또 핀을 생산할 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생산 로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소 생산 로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트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빈에 대해서는 최소 생산 로트가 뭐 1000개다. 두 번째 빈은 뭐 최소 생산 로트가 뭐 2만 개다. 또 3번 빈은 최소 생산 로트가 뭐 5000개다. 라고 하면 일단 1번 빈을 1000개를 먼저 생산해야지. 그 다음에 2번 빈을 2만 개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을 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고객이 3번 핀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1번하고 2번 핀이 이 공정을 다 거쳐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비생산 방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생산 방식은 이렇게 사람으로 구성된 3명씩 이렇게 구성된 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위에서 1번 핀, 두 번째 라인에서는 2번 핀, 세 번째 라인에서는 3번 핀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고객이 3번 핀을 원한다 라고 하면 3번 라인에서 생산해서 바로 갖다 주면 되죠. 뭐 또 2번 핀을 원한다 그럼 2번 라인에서 바로 생산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쉽게 너무 쉽게 말씀드렸지만 라인을 이렇게 1번, 2번, 3번과 같이 간단하게 큰 배역 없이 간단하게 구성하게 되면 고객이 대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셀 생산 방식, 셀 라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셀 생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셀,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개 한 개의 세포처럼 사람을 간단하게 작업 구성을 해가지고 셀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셀에서 다른 제품들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생산 방식을 구축하게 되면 개인별로 품질에 책임을 지게 되고요. 생산량, 생산성 관리도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제 풀프루프 또는 간이자동화 등과 같은 이 각 라인에 있는 개별 작업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가서 생산 라인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생산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셀 생산 방식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어떤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제품에만 국한된 생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셀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면, 그리고 고민 이상으로 실제 여러분들 생산 라인에 도입해 보시면 생산성 그리고 품질 등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셀 생산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1인 완결형 셀 또는 뭐 블락셀 또는 컴팩트 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 완결 셀은 한 사람이 한 개의 라인에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포장까지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보면 한 사람이 자재부터 해서 완제품까지 포장까지 완전히 완결 한다고 해가지고 1인 완결 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블락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락셀은 어떤 컨베어를 좀 일부 이제 도입한 그런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중간에 이제 컨베어가 있고요. 컨베어가 있고 이 바깥쪽에 이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의 작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컨베어 위에 올려놓으면 그 맨 마지막에 이쪽에서 이제 포장하는 작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포장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작업자가 제품을 완결을 짓는 거죠, 그죠? 각 작업자가 완결을 지어서 컨베어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각 작업자가. 그러면 이쪽 후공정 쪽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 검사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 바로 뒤쪽에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이 컨베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1인 완결형 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완결형 셀에서 자재부터 해서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내면 컨베어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모든 1인 완결형 셀에서 컨베어 위에 제품을 올려놓으면 이쪽 뒤쪽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검사는 자동 검사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포장을 해서 출하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컴팩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컴팩트 라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블락셀보다 훨씬 이 컨베어 지향적인 그런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1인 완결형 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컴팩트 라인은 이쪽에서 생산하는 공정, 각 공정이 다릅니다. 공정이 달라가지고 크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자재가 들어와서 절단한다. 그 다음 여기서 뭐 가공을 한다. 그 다음 여기서 용접을 한다. 그 다음 여기서 포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블락셀하고 컴팩트 라인의 차이는 뭐냐면 블락셀은 컨베어가 있고요. 컨베어가 있고 각각의 1인 완결형 셀, 앞에서 말씀드린 1인 완결형 셀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1인 완결형 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인 완결형 셀에서 생산을 해서 여기 컨베어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뒤쪽에서 검사하고 포장해서 출하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 컴팩트 라인도 똑같이 컨베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공정의 그 초기 단계, 또 보면 자재가 들어와서 뭐 절단이나 뭐 세척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중간 단계, 가공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조립이나 또는 뭐 용접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공정을 컴팩트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이 되었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있는 1인 완결형 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의 이제 사례를 또 보시면 여기 제조 라인이 있는데 생산하는 제품이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각 제품에 따라서 셀 라인의 구성된 형태가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르게 생겼지만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쪽에 공정이 첫 번째 단계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 예.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은 다 똑같이 이제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다 포장을 하고요. 거기 맨 앞쪽에서는 자재가 들어와서 첫 번째 작업하는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하는 공정, 세 번째 작업하는 공정을 거쳐서 포장을 거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는데, 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먼저 구두평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의 제품을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먼저 구두평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구두평을 한 다음에 A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생산을 하고, B라는 제품은 이렇게, C라는 제품은 이렇게 생산하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우리가 생산 방식을 정해서 생산 방식에 따른 전략에 따라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은 할 수가 없겠지만 가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과연 어떤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작업 테이블이 보이시죠? 그 여기 부품이 있습니다. 그 여기도 작업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생산 자재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한 2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쪽에도 작업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을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작업대가 여기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이제 작업자가 2명 또는 4명씩 이렇게 작업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1번 공정에서는 이 제품에 여기 앞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보시죠.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대에서는
여기 두 번째 작업대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공정에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 작업이 완료되면 여기 네 번째 작업대가 있는데요. 네. 1번에서 가져오고 2번에서 가져오고 3번에서 가져와서 4번 작업대에서 조립을 해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출하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작업 생산 방식, 이런 생산 방식은 어떻게 바꾸는 게,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작업대에서 1번 작업을 보통 한 5,000개 정도. 계속 같은 작업만 5,000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부분에 자재가지고 이 제품을 5,000개만 만드는 겁니다. 또 2번 작업대에서는 이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 부분만 또 5,000개를 만드는 거죠. 또 세 번째 작업대에서는 저기 녹색 부분만 5,000개를 만들어서 여기 4번 작업대에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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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000개가 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그 자재들이 자재가 4번 작업대 옆에는 4번 작업대 옆에는 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여기도 많이 쌓이겠죠, 그죠? 여기도 5,000개를 쌓아야 되니까 여기도 자재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쌓여, 4번 작업대 옆에는 더 많이 쌓여져 있겠죠? 자, 과연 이런 형태의 작업이 얼마나 적합한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금 작업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앉아서 작업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걸 앉아서 하게 할까? 아니면 서서 하게 할 것인가? 작업 방식, 그러니까 작업 테이블에 2명 또는 4명이 앉아있는 거 보셨습니다. 그럼 이걸 1명이 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 작업대에 1명이 앉아서 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2명? 아니면 2명 이상? 4명? 4명이 앉아서 작업을 하게 할 것인가? 또는 작업대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이죠, 그죠? 이렇게 평면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평면이 아닌 입체 형태, 이거 보시죠?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공구나 자재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이게 바로 1명이 지금 있죠, 그죠? 1명이 아까 1번 작업대, 2번 작업대, 3번 작업대 있었는데 이렇게 1명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3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1번 작업대, 2번 작업대, 3번 작업대, 나중에 여기가 4번 포장하는 형태의 라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 형태를 이와 같은 생산 방식, 작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 라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게 컨베어가 되겠습니다. 컨베어가 되겠고, 여기 보시는 이게 1인 완결형 1인 완결형 셀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재가 있죠, 그죠? 각종 자재가 이 박스에 올려져서 여기 작업대 위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작업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있는 부품도 이 작업대 위에서 한 개씩 생산해서 여기 컨베어에 올려놓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컨베어가 있고요. 여기 1인 완결형 셀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인 완결형 셀에서 포장을 해서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으면 이쪽 뒤에서 여기서 엑스레이 검사기가 있겠죠, 그죠? 엑스레이 검사기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서 박스에 담아서 라벨을 붙여서 추가하는 그런 형태의 라인으로 구성한 겁니다. 자, 이게 답은 아니고요.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가장 적합한 생산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이것보다는 다른 생산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